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도 지금처럼 괜찮을 수 있을까? 새벽에 문득 잠이 깨어 천장을 바라보다가, 혹은 거울 앞에 서서 희끗해진 머리를 보다가, 아니면 계단을 오르면서 숨이 차오를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까? 앞으로의 나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특히 50대를 지나 60대, 70대로 접어들면 이 질문은 더 자주, 더 무겁게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작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나도 점점 쇠약해지는 건 아닐까? 혹시 나도 외롭고 무기력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이 드는 것과 불행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년을 맞이할지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말입니다. 75세에서 85세. 이 시기를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가을이라고 부릅니다. 뜨겁고 활기차던 여름이 지나고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조금씩 선선해지는 그런 계절이지요. 봄의 설렘도 여름의 뜨거움도 지나갔지만 그렇다고 겨울의 차가움이 완전히 찾아온 것도 아닌 어딘가 중간쯤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분명 젊은 시절과는 다릅니다. 몸은 예전만큼 가볍지 않고 기억력도 가끔 장난을 칩니다. 친구들의 부고 소식을 듣는 횟수가 늘어나고 병원 가는 날이 점점 더 익숙해지지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함께 살던 배우자가 먼저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리막길인가?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만 남았나?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요양원에서, 경로당에서, 때로는 병원에서, 때로는 공원 벤치에서 말이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사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어떤 분은 78세인데도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취미 모임에 나가시고 손주들에게 전화를 먼저 하시며 요즘 배우는 게 재밌어서 시간이 모자라요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분의 눈에는 여전히 생기가 있고 말투에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겨우 72세인데 벌써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시거나 침대에 누워 계시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소용없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표정에는 생기가 없고 목소리는 힘이 없으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일도 거의 없지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건강 상태 때문일까요? 물론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건강이 비슷한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차이는 나타납니다. 경제적 여유 때문일까요? 그것도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돈이 많아도 우울하게 사는 분이 있고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만족스럽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관찰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차이는 운명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행복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재산이 있거나 건강이 유난히 좋거나 자식들이 특별히 효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루하루를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누구와 만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계셨어요. 작은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에 따라 하루를 채워나가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무기력하게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시간은 그냥 지나가고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네라는 허무함만 남는 그런 날들 말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직장도 은퇴했고 자식들도 다 컸으니 이제 시간은 충분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 그 긴 시간은 외로움과 무기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나만의 방식으로 채워나간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6세였던 그분은 혼자 사셨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셨어요. 무릎도 좋지 않아서 멀리 다니시기도 힘드셨지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서 가장 밝고 활기찬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사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어요. 물 한 잔 마시고 창문 열어서 햇빛 보고 라디오 틀어서 음악 듣고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그러고 나면 아침밥 먹을 시간이고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집 정리하고 점심때쯤 되면 경로당 가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집에 오면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저녁엔 일기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그리고 나는 매일이 재미있어요.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요. 매일의 작은 일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가 바로 행복의 열쇠라는 걸 말이지요. 그 할머니는 특별한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자신만의 리듬으로 채워나가고 계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단순한 일상이 그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대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노년을 향해 가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그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물론 휴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쉬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진짜 휴식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런 활동들은 분명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TV를 켜놓고 멍하니 있거나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것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 뿐이에요. 몸은 쉬는 것 같지만 마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생각은
자꾸 부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 쉬더라도 나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도적으로 산다는 의미이지요. 저는 오랫동안 노년을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돈이나 건강보다도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많아도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면 불행하고, 건강이 좀 안 좋아도 긍정적인 태도로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 경제력이나 건강 상태보다 사회적 관계와 일상의 의미감이 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선택하고,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고, 오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선택하는 거지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렇게 쌓이면 1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노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택이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듣기로 선택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주도적인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 선택을 내일도 모레도 이어가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해볼까 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어르신 한 분이 생각납니다. 82세이신 그분은 매일 아침 일기를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일기가 아니라 감사일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제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신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뭘 쓸지 막막했대요. 특별한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다 보니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했대요. 어제 날씨가 좋았던 것,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 준 것, 식사가 맛있었던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사실은 감사할 만한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있는 것, 된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하루를 살아도 기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 불행하고 가진 것에 집중하면 행복해지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태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나이 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도적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나이 들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괜찮을 수 있다는 답을 찾기 시작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선택하는 것.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계획하는 것. 이런 작고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직 오늘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세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살고 계실 겁니다. 나이 드는 것은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